개인적으로 대운의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인 공간 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4대운이 시작된 2023년 개묘년 연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여러 곳을 찾아가서 가격도, 입지도 알아보고 하는 것을 한 달 넘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변 지인들이 사는 곳에 계속 살라며 저를 만류했었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 호재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사 가려고 했던 생각이 싹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마침 이곳이다 싶은 곳과 타이밍이 맞는 물건이 생겨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의 만족도가 커서 이 집에 계속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대운으로 바뀌게 되면 이사를 갈지도 모르겠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3월이 되면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확신과 확정으로 접어듭니다. 한두 달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짐작해온 일이어서 때를 기다린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3년 연초와는 달리 누가 말려도 실행에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대운이 신사대운이고 을목이라는 정인을 귀하게 쓰고 있어서 신금이 을목을 금극목하여 문서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겠구나. 문서를 현금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겠구나. 재테크를 하려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예상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서란 집 문서뿐만은 아닙니다. 정인의 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 어떤 것이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자격증, 지식, 특허, 학위증, 각종 저작물, 임대 물건 등의 권리관계에 있는 것을 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권리, 마땅히 내 것이어서 받는 것이 당연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것이 주된 것이라 그것을 재성이 치게 되면 유형화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같으며 보지 못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죠. 책과 같이 말입니다. 실제로 경자년에 저의 을목과 경금이 만나 석사 논문과 저의 영어책이 세상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세속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 사람들에게 잘 쓰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허물고 그리고 무언가를 손에 넣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몰입하며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보금자리이며 쉼의 장소이며 모든 삶의 터전인 집을 내주고 현물화시킨다는 것도 인성을 주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쉬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운 따라 산다고 늘 저는 말하죠. 운에 순응하며 자신의 팔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대운이 바뀌었으니 더군다나 사회충의 거름 품목인 바람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것저것을 모두 뒤섞어 버리는 것도 새로운 생명을 기르고자 하는 목의 운동성이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람을 따라 흘러가야만 하는 거겠죠. 바람을 견디며 있던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운을 거스르는 일이고 그래서 저에게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연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공간까지 바꾸려는 대운의 힘, 운 따라 사는 것의 현실화에 저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앞이 안 보일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발 내딛으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존재의 위험마저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미지의 것에서 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영국 같은 유럽에서 우울증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쾌청한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명리학은 계절학입니다. 육식갑자의 음양오행은 환난조습의 조후도 봐야 하는데 운의 방향이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습한 기운이 생기면서 눈앞을 가리는 안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따스한 기운을 만나면 유리창에 습기가 차면서 풍경이 안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 날도 많습니다. 겨울인데 춥지 않으니 안개도 자주 낍니다. 개묘년이 그랬습니다. 차가운 개수와 따스해지려고 하는 묘목이 만나 습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갑진년은 어떨까요? 묘의 기운보다 더 따스한 진토의 지장간에는 개수가 숨어 있습니다. 진토는 물의 창고라 화기운이 많을 때 이 넘치는 화기운을 가라앉힐 때 진토를 쓰라고 할 정도죠. 습이 많은 진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습한 해 진토는 목을 키우는데 매우 좋습니다. 갑진년은 진토의 기운을 받은 갑목이 하늘 높이 치솟고 싶은 야망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칠 것 없는 갑목은 높이 높이 성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지구상에 따라 이 치솟는 갑목이 까불지 마라 하고 달려드는 경금의 철퇴를 맞게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병화는 키워야 하는 뚜렷한 대상이 크고자 내 앞에 나타났으니 잘 왔다 하며 갑목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줄 것입니다. 갑목은 성장해서 좋고 병화는 보람이 있어서 좋겠죠. 갑진년은 관운을 맞이하는 토일간들 말고는 다 괜찮은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운은 스트레스, 책임감, 압박감 같은 것으로 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말이죠. 갑진년은 금일간에게는 재성운이고 수일간에는 너무 반갑고 좋아하는 식상운입니다. 화일간에게는 목기운은 인성운이죠. 목일간에게는 비검의 운인데 신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리의 일주론, 일간론 등 여러 단순한 판단을 하는 이론들이 많아서 그런 단식 판단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습이 많은 갑진년이니 눈앞을 가리는 안개를 조심하시고 앞뒤 재지 않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감목의 저돌성을 조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개미년은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히 묻히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운이 진짜로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매년 이맘때 정말 설레이는 기분으로 이번 해에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내가 될 것인가를 기대하곤 합니다. 갑진년은 봄의 끝인 인묘진의 마지막이고 수의 기운이 입고되는 한 해이면서 동시에 화의 기운을 맞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오미의 여름이 온 것처럼 미리 기분이 들뜨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갑진년은 이를 버리고 확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시간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는 시절은
내년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 이렇게 3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 어떤 두더지도 나와서 거리를 걷고 따사로운 햇살을 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질 것이고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활기와 생동감이 온 거리를 휘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이죠. 전자전기, AI, 로봇, 전기차, 반도체 등의 화기운과 관련된 산업이 폭발하고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탑승하여 얼씨구나 춤을 추고 다시 한번 신의 전환과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에 흡사, 르네상스와 같은 신문화와 신사업이 크게 맹위를 떨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각종 SNS 말고도 또 다른 신매체, 뉴미디어, 새로운 컨텐츠들과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지금도 꾸물꾸물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기운을 감지할 수 있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만개하여 아름다운 꽃이 될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사오미의 시간이 끝나는 2028년 무신년에는 그 꽃잔치의 열매를 맺는 조용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2030년부터 31년이 되면 여름에 땀 흘리며 가꾸었던 열매를 수확하며 평가를 하겠죠. 열매가 작네, 크네 하면서 말이죠. 일간이 어떻든 개인의 삶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간이 임수이든 개수이든 금이든 이러한 정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오미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수기운과 금기운은 그 박자를 잘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목과 화는 내 타이밍이다 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숨죽이고 살던 그곳에서 벗어나 마음껏 입과 몸을 움직이겠죠. 갑진년은 정말 빠른 비트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춤꾼의 마지막 정비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 정신없는 비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나는 어떤 춤을 출 것인가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 을사년부터 천천히 가락을 타며 끌어오르다가 2026년 병오년 강렬한 화의 기운 속에서 불꽃 같은 춤을 추는 여러분의 모습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살면서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직업을 바꾸던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하는 크게 다가오는 일부터 안 하던 청소를 열심히 한다든지, 가구를 바꾸거나 재배치하고 싶어 한다든지, 예전에 관심도 없던 곳에 시선이 자꾸 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애정하던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든지 하는 일상의 작은 것까지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은 다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연히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거나 기존의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하는 사람의 변화, 인연의 변화, 대인 관계의 변화는 대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3년 개미년부터 4대운으로 바뀐 저는 가장 먼저 인연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리되고 다른 방향,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유의지로 인연을 정리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야 하니까 시절 인연을 뒤로 하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냐 아니냐를 굳이 누가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의 기운이 와서 내 마음과 시선이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과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것을 내 의지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냐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시선 그리고 기타의 것들이 모두 나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서 듣고 혹은 참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니 이미 궤도에서 벗어났구나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대운이 임묘진 30년 봄의 기운에서 사오미 30년 여름의 기운으로 방향 자체가 90도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임목에서 묘목으로 혹은 묘목에서 진목으로 봄 기운 내에서 10년 대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절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더 크게 무언가가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부터 일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생각만 하던 유튜브를 시작하고 편집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하는 화기운의 행위를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거나 유튜브,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전자, 통신, 문명, 문화, 개화 등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화기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2023년 개묘년부터 확실하게 화의 기운이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이 대운의 변화 때문에 마음과 시선이 바뀌고 인연도 변하고 일의 방향이 달라졌구나를 온몸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예전 방식처럼 일하고 예전 인연과 다시 만나는 건 어떠냐고 묻는다면 그건 이제 안 되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고 그 이유는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그것이 대운의 시작이고 인연, 일, 직장 변동, 이사 등의 현상으로 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의 격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지 주변 상황과 인물들이 다르게 보이는지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공부했으니 내년이면 딱 10년이네요. 누구에게는 짧은 시간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라고 하겠죠. 보통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10년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를 가르친 것은 20년이니 전문가를 넘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도 알겠지만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보내도 자신만의 노하우나 기술, 철학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축적된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하나의 맵과 같이 흐르는 어떤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가끔 자주 말하는 빛의 이론입니다. 대운에서 화의 기운, 특히 병이라는 화의 기운이 천간에 드러날 때 당사자에게 주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이미 병화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 갖고 있다면 이렇게 대운에서 병화가 천간에 뜬다고 해도 그렇게 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임자일주 어떤 분은 병호대운이 들어올 때 남이 가져보기 힘든 많은 돈을 벌었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금일간인데 정관이며 편관인 병호월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관련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매번 응모하고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크고 작은 작용을 떠나서 단 한 가지 확실한 저희 개인적인 데이터로 자리 잡은 것은 사주팔자에 병화가 있으면 이미 해 뜬 사람들이고
배운에서 병화가 올 사람들은 해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운이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병화는 10년에 한 번 천간에 뜹니다. 병화는 10개월에 한 번 월에 천간으로 뜹니다. 2024년 2월 병인월처럼 말이죠. 병인월이 지나면 12월에 또 병자월로서 병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 세운에서 병화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빛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1년이라는 만남의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고 9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반짝 1년 혹은 1개월을 비추고 사라져버리는 병화를 못 놓아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으라 하고 그때가 오면 날개를 펴고 날아보라고 미리 알려줄 수는 있겠죠. 올해 2024년 갑진년이 지나면 본격적인 화의 시간이 펼쳐지는데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호년, 2027년 정미년 이렇게 3년은 병술년, 정해년 이런 화기운이 반감되는 세월들과는 달리 제대로 화기운이 뻗치는 3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강도로 화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을지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 모두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 병호년은 가장 양기가 절정에 다다른 화의 순수하고 순열한 기운입니다. 강렬한 용암이 분출되거나 화력이 매우 강한 불꽃놀이 폭죽같이 보이기도 하는 병호년은 이 을사, 병호, 정미, 3년의 화 기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살던 대로 살고 생각 없이 루틴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 내 지를 때를 알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수 기운이 주가 된 사주팔자에게는 이 화의 기운이 버겁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삶이라 모르고 맞이하기보다는 알고 대비하면 좋겠죠. 여러분의 사주팔자와 어우러지게 되는 향후 3년의 빛의 세계가 어떻게 발현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언제나 병화의 밝은 빛이 존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명리를 하는 사람은 육식갑자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으려고 합니다. 을묘일, 병진일, 정사일, 무오일, 그리고 병인월, 갑진년, 연월 일시 이 네 가지 시간의 축은 견고하고 굳건하게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그 흐름을 절대 멈추지 않고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과 희노애락이 드라마처럼 펼쳐지죠. 삶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학문이 생깁니다. 심리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등. 그리고 역학자는 육식갑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육식갑자의 조합 속에서 돈을 찾고, 친구를 찾고, 재능을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 또한 찾아보려고 하죠. 어떤 학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갈고 닦은 조그마한 학문의 창, 지식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요. 의사는 의사대로,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대로 자신만의 잣대와 척도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지식이 자신에게는 대단히 크고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얼마나 미비하고 티끌만큼의 지식인지도 동시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너를,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힐링하고 답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답에 가까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귀가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현답지를 가지고 산다 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답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명리학의 아이러니인 듯합니다. 인생에서 뭐는 안 그렇겠습니까? 내 현재의 노력이, 내 지금의 사랑이, 내 오늘의 돈이 나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시간만이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견딘다는 타임 테스팅은 어쩌면 해답지를 꼭 쥐고 가는 것만 같은 삶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은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견디고 버티다 보면 진짜 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해답도, 나의 돈에 대한 정답도, 지금 하는 나의 노력에 대한 보답도 말이죠.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주팔자 육식갑자가 때로는 미신과 같은 샤머니즘으로, 때로는 종교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절대성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3월이 되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나리가 필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진실과 진리, 불변의 법칙이 있을까요? 또 하나, 보이지 않고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여 그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을 확인하는 연구가 정부지원금으로 연구비가 지원되는 학문으로 자리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이냐? 그걸 논문 같은 정해진 형식으로 확인하고 확증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길고 힘든 작업을 유명한 박도사와 같은 분들이 데이터를 추적 관찰하고 발표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명리학을 처음 입문할 때만 해도 사람들의 사주팔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음지의 학문이라는 그리고 미신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죠. 지금은 조금씩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사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고 그걸 선별하는 눈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가. 과장과 포장, 확대 해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그만한 수준의 눈과 귀, 그리고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형태의 부적장사꾼, 썰풀이꾼들이 이 커진 판에서 다시 설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명리학은 계절학이고 시간과 관련된 그리고 때와 기운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미신처럼 여겨지고 그런 게 어딨냐는 식의 취급을 받아온 것이지만 살면서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내 손에 잡히기만 하는 일들만 벌어지던가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잠도 안 자고 남들 놀 때 열심히 했던 것이 제대로 보상받았던가요? 나의 의지, 나의 뜻이 무상하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팔자 타령만 하고 살 수도 없지만 팔자라는 자신이 가진 고유의 기운과 때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케미를 발휘하는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꽃을 피우는 것보다 봄, 여름에 꽃을 피우는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꽃들이 찬란한 햇빛과 살가운 바람을 만나서 잘 성장하는 시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월 봄이 되니 몸도 마음도 나른해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온도가 바뀌고, 그래서 정신과 몸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은 쌀쌀맞은, 그렇지만 곧 마음이 풀릴 그런 사람의 감정 같은 바람을 집안 가득히 들이고, 대청소를 하고, 묵은 듯한 냄새와 먼지를 걷어내고 나니 더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오늘은 도서관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햇살이 가득 찬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오면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입니다. 카페라떼 같이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모습인데 카페 모카의 달달함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런 부드러움과 마음의 순환은 바로 계절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요. 더 구체적으로는 바깥 온도가 따스함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11월, 12월, 1월, 해자초까지의 차갑고 어두운 회색빛 시간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경직되고 살기 위한 본능 때문에 경계 상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자축의 시간은 좋게 말하면 쉬는 시간이고 다음을 위해 숙련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둠과 공포 그리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딱히 보이지 않는 동면의 계절이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일 때가 많습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 사는 것의 즐거움, 기쁨과 희망, 이런 좋은 말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몽글몽글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몸도 이 시간에 있는 것도 희박한 것이죠.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산수유 매화가 피고 곧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 철쭉도 얼굴을 보여주겠죠. 이 겨울을 어찌 보낼까 했던 지난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깊고 깊은 어둠과 추위를 가져다준 지난 겨울은 이제 자취를 싹 감추고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시간, 반가운 햇살이 또 나를 그 어떤 곳으로 이끌겠죠. 4월 무진월의 청명, 5월 기사월의 입하, 6월 경월의 망종이 있는 이 시간까지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좋은 1년 중 가장 쾌적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을 거니까요. 올라가는 온도와 함께 몸과 마음의 온도도 상승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